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부수풀이 1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늬를 나타내는 글자와 손의 모양이 들어있는 글자들, 그리고 가죽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늬임은 몽둥이수, 칠복, 칠복방, 갈라질지, 가죽피, 가죽혁, 예옷살 위 모두 8글자입니다. 먼저 무늬 문자를 보시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은 머리 부분도라고 해서 그 이마 같은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베일 예락에서 칼로 양쪽으로 이렇게 그은 모양인데, 이거는 문신하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주인의 이마에 문신을 한 문이다 해서 다른 글자 합쳐질 때 모두 문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글자도 무늬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혼자 쓸 때는 글월문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첫째 무늬 문자가 있네요. 실사변에 무늬 문자를 합쳐가지고 실로 예쁘게 수를 놓은 아름다운 문이다 하는 뜻이고, 모기 문자는 벌레 중자와 무늬 문자를 합쳐가지고 사람을 물면 살같이 부어올라 무늬를 생기게 하는 벌레가 모기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은 몽둥이 숫자입니다. 이 글자의 아래쪽에 있는 글자는 손의 모양을 나타내는 오른손 우자, 위쪽은 몽둥이 모양을 나타내는 안석괴자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몽둥이라고 해서 몽둥이 수라고도 하고, 손에 몽둥이를 잡고 친다 해서 칠수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면 몽둥이, 무기, 때리다, 치다, 연장 등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는 손수변에 몽둥이 수를 합친 던질 투자, 뜻은 손으로 몽둥이를 집어 던진다 뜻이고요. 조금씩 그를 척하고 이 몽둥이 숫자를 합쳐서 불인력이라고 했는데, 이 뜻은 몽둥이를 들고 조금씩 걸으면서, 즉 서성거리며 일꾼들을 부린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칠복자. 이 칠복자는 아래 부분에 있는 글자가 이건 오른손 우자 손이고, 세로로 길게 한 거는 해초리 모양이고, 짧게 건 거는 해초리에 톡톡 치는 모양입니다. 합쳐가지고 훈계하기 위해 손에 회초리를 잡고 가볍게 친다, 즉 사랑의 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리고 칠복방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글자. 이 글자는 이 칠복자를 글자의 오른쪽 방에 쓸 때 이런 모양으로 변형해서 쓰는 글자입니다. 방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글자의 오른쪽에만 붙여 쓰는 글자를 방이라고 합니다. 이 칠복자 원래의 모양대로 이렇게 쓰는 글자에 두드릴 꽃자가 있네요. 높을 꽃자하고 칠복자를 합쳐가지고 높은 집의 문을 막대기로 쳐서 두드린다 하는 뜻이고, 북칠 꽃자를 보면은 악기 세울 수, 북수라고 하는 글자하고 칠복자를 합쳐가지고 북을 소리나게 막대기로 친다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칠복자가 이렇게 변형된 칠복방 쓰는 글자는 가르칠 교자가 있는데요. 왼쪽 윗부분은 원래 이게 X자 2개로 써야 할 거를 이렇게 변형한 글자죠. 본받을 효라고 하고, 자식자자 오른쪽에 실복자 합쳐가지고 자식이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도록 인도하기 위해 해처리로 쳐서 가르친다 하는 뜻이고, 고칠개자는 왼쪽에 몸 기자죠. 리을자 모양처럼 생긴 거. 이 글자는 척추뼈의 모양을 보고 만드는 글자로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모두 몸을 구부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에 칠복방을 합쳐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몸을 구부리게 하기 위해 자기의 나쁜 점을 매로 치듯이 이렇게 스스로 다스려 고친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다음은 갈라질지자입니다. 이 글자는 대나무를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지를 제거하는 모양을 이렇게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대나무 가지는 다른 나무들의 가지에 비해서 연약해서 이와 같이 쌍날 철자로 표현을 했고, 이 글자를 양쪽 날개를 생략해서 열십자로 표현한 글자고요. 여기에다 오른손 우자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글자인데, 싹이 난 것처럼 보이는 대나무 가지를 손으로 제거하여 줄기에서 이 대나무 가지가 갈라진다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고요. 갈라질 지자가 들어간 글자 가지 지자가 있네요. 왼쪽 편에 나무 목자를 붙여가지고
나무의 줄기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나무 가지다는 뜻으로 쓰인 글자고, 팔다리 지자를 보면은 왼쪽에 사람 몸을 나타내는 육다리를 붙여가지고 사람의 몸에서 갈라져 나가는 것이 팔과 다리다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은 가죽 비자입니다. 이 글자는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인데요. 아래에 손을 나타내는 오른손 오자를 쓰고 어떤 도구를 나타내는 모양을 뚜를꾼자로 썼고, 나머지 이 글자는 짐승의 껍질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짐승 껍질을 오른쪽을 꺾어지게 표현한 이유는 껍질을 벗겨 놓으면은 껍질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 가지고 한쪽이 접혀지는 것처럼 구부러져 들어가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합쳐 놓고서 손에 도구를 잡고 벗겨내는 짐승의 껍질이 털이 있는 상태의 날가죽이다 해서 가죽피라고 하는 글자고, 이 글자는 짐승의 가죽, 사람의 살갗, 물체의 껍질, 표면 등의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를 이제 생략형이 보면은 이게 원래 그 가죽의 모양이죠. 이렇게 표현도 하고 이걸 더 줄여가지고 아예 이렇게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가죽 비자가 살갗의 모양으로 쓰이는 글자, 입을 비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오드의 변을 붙여가지고 속옷을 살갗에 닿게 입는다 하는 뜻이고, 또 피곤할 비자는 병질엄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병의 색깔이 살갗에 드러날 만큼 피곤하다 하는 뜻의 글자입니다. 또 가죽 비자가 표면의 뜻으로 쓰이는 글자, 깨트릴 파자가 있네요. 왼쪽 변에 돌석자를 붙여서 돌을 쪼갤 때 그 껍질에 해당하는 표면을 세게 쳐서 깨트린다 하는 뜻의 글자이고, 물결 팔자는 왼쪽에 물수변을 붙여가지고 물의 껍질에 해당하는 그 표면에 일렁이는 게 물결이다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다음은 이 가죽 비자의 생략형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쓰인 글자, 범의 문체호가 있네요. 범을 나타내는 글자 안에 일곱 칠자가 들어있는데 이 일곱 칠자는 원래 끊을 칠자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칼로 끊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이고, 다른 글자와 합쳐 쓰이면 모두 끊는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대개 7번이면 끊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그 자연의 이치에서 혼자 쓰일 때만 일곱칠이라고 쓰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범을 나타내는 글자에 일곱칠이 들어간 이유는 범은 사냥을 잘해서 다른 동물들을 잘 끊어 먹는 동물이라 해서 끊을 칠자가 들어가는 글자고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은 윗상자 아래 부분이 겹치니까 생략된 글자고, 그 중간에 가죽 비자가 생략된 글자를 넣어서 만들어진 글자로서 사냥을 잘하는 범의 머리 쪽 가죽 무늬가 빛나는 모양에서 범의 문체라고 표현한 글자입니다. 문체란 무늬가 빛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글자를 줄여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생략해 쓰는 글자, 발소자가 있네요. 여기서 이 글자는 발등을 나타내는 글자고, 아래 부분은 발지자네요. 합쳐가지고 발등에서 발바닥까지 발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경사경자는 윗부분이 사슴록자에서 밑에 발을 나타내는 부분을 이렇게 생략한 글자고, 그 아래에 가죽 비자가 생략된 이 글자, 밑에는 마음심자, 또 천천히 걸을새 이렇게 합쳐져 만들어진 글자인데, 글자의 뜻은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이 천천히 생겨나서 사슴 가죽을 선물로 갖다주는 경사다 하는 글자인데, 옛날에는 가장 좋은 선물이 사슴을 선물로 주는 거였습니다. 살아있는 사슴은 귀하니까 사슴의 가죽을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다음은 목숨 숫자. 이 글자 맨 위에는 주름살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고, 그 밑에가 가죽 비자가 생략된 글자, 그리고 만들공자, 한일자, 입구자, 법도존자 이렇게 합쳐가지고 많은 주름살이 피부에 만들어질 때까지 한결같이 법도에 맞게 먹고 말하며 오래 사는 목숨이다 해서 혼자 쓸 때는 목숨수라고 하고, 다른 글자 합쳐 쓰일 때는
많은 주름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번에는 가죽 혁자가 되겠습니다. 가죽 혁자는 가운데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글자는 털이 붙어 있는 날가죽의 모양을 이렇게 크게 써야 할 거를 줄여 쓴 거고, 맨 위쪽에 있는 이 글자는 20이라는 숫자인데 이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밑에 열십자 쓴 거는 오른손 우자, 이거를 이렇게 변형해서 쓴 글자 합쳐가지고 털이 있는 그 날가죽에서 많은 털을 손으로 뽑아내어 털이 없는 가죽이다. 그래서 털이 있는 가죽은 가죽피라겠고 털이 없는 가죽은 가죽혁이라고 한다겠죠. 또 털이 있는 날가죽을 털 없는 가죽으로 고친다, 바꾼다 해서 고칠혁, 바꿀혁이라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들어있는 글자 가죽신 화자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변화할 화자를 합쳐가지고 가죽을 변화시켜 만든 게 가죽신이다 그런 뜻이고, 또 채찍 편자는 오른쪽에 편할 편자를 합쳐가지고 짐승을 모을 때 다루기 편하도록 가죽으로 만든 채찍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워쌀 위자, 글자는 에워쌀 위라고도 하고 다룸 가죽 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도 가운데 조그만 네모는 크게 써야 할 어떤 성의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를 이렇게 줄여 쓴 글자고, 이 글자를 빼고 나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글자는 어기질 천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쓴 글자입니다. 합쳐가지고 병사가 성 주위를 에워싸고 발을 어긋디디며 지킨다 해서 에워쌀 위라고 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뜻은 털을 뽑아낸 가죽이니까 가죽 혁자죠. 이거를 이렇게 해냈고, 이것을 사방에서 어그러지게 밟으며 무두질하여 부드러워진 다룸 가죽이다 해서 다룸 가죽이라게 되는데, 다룸 가죽은 발을 밟아가지고 부드러워진 가죽을 의미합니다. 이 글자가 에워싼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 에워쌀 위자가 있는데, 이 에워쌀 위자는 원래 이렇게 성 모양처럼 나타내는 이것도 에워쌀 위자고, 또 왼쪽에 있는 이것도 에워쌀 위자고, 이 두 개를 합쳐놓은 이것도 에워쌀 위자입니다. 그냥 에워쌀 위자 쓰라가면은 이 글자를 쓰는데, 다른 글자 합쳤을 때는 왼쪽 편에 있는 이런 글자들을 가지고 씁니다. 그래서 이 에워쌀 위자는 병사가 성 주위를 에워싸고 있다 하는 뜻이고, 지킬 위자는 단일 행자와 에워쌀 위자를 합쳐놓은 글자죠. 합쳐가지고 병사가 성 주위를 에워싸고 이렇게 돌아다니며 지킨다 그런 뜻이고, 또 이 글자가 다룸 가죽, 즉 부드럽다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에 사람 인변에 다룸 가죽 위를 합쳐가지고 클 위, 거룩할 위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글자의 뜻은 다룸 가죽처럼 부드러운 사람이 크고 거룩한 사람이다 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상으로 16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